Zombie apocalypse. 오늘 선생님이 그 강의의 주제는 작은 목표의 힘, 공부 습관에 대해서 잡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이런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 정말 앞으로 더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고등학교 끝나면 나는 대학교 가서 무조건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저는 여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 선생님도 밤새서 공부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살면 살수록. 정말 평생 공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선생님 영어 분야이기도 하지만 주위에 영어를 안 가르치는 분들도요. 영어는 정말 정말 오래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더 중요한 게 사실 영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랑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도 졸업시험에 영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 토익 시험 이런 걸 시험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점수를. 취직하려면 오픽이든 뭐든 레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요. 평생 따라다니고 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굉장히 큰 부심이 있어. 내가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요. 네, 정희연 학생이야? 자, 그래서 영어는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영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다시 먹어서 힘들지 않게 재밌다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두어야 나중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모든 거의 시작은 작은 목표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처음에 잡은 게 공부의 황금 사이클이야. 뭐냐면 이렇게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처럼 우리에게 이 공부의 황금 사이클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게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딱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번에는 큰 선물은 없으나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질문을 채팅창이나 아니면 말로 대답을 해줘도 돼. 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완전 많이. 완전 많이, 그치? 완전 많이. 우리 현영 학생 얘기해 줬는데 완전 많이가 몇 시간일까요? 자, 그럼 문제를 바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선배들, 좋은 대학을 갔다. 사실 뭐 좋은 대학이 조금 어폐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는 선배들은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10시간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혼자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네, 8시간. 네, 어떤 친구 과학도 어려워요 얘기해 줬는데 네, 선생님 이따 얘기할게요. 고마워요. 또, 자, 8시간, 10시간. 그럼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나 혼자 8시간, 10시간. 그죠? 어마어마하네. 그럼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한 8시간 공부하고 나 혼자 공부 8시간, 10시간 하면 잠은 언제 자요? 우와. 그쵸?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세요. 어느 학생의 하루 계획표야. 그런데 이 학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서울대학교. 헐. 헐. 자, 이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오전 7시에 기상을 해. 그 다음에 등교 준비 및 그날의 공부 계획 시간표 적기. 이게 중요해. 공부 계획 시간표를 적었대요. 아침에 수학 3시간, 국어 2시간. 나 혼자 공부한 시간을 5시간을 잡았어.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으로 적어요. 적되 어떤 문제집을 풀 것 같은지 꼼꼼히 적었어. 그러니까 수학 무슨 문제집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등교해서 공부하고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하교하고 어디로 가냐면 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어.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6시야. 그 시간까지 이제 6시 이후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쉬었겠죠? 8시부터 12시까지 몇 시간이지?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4시간을 지금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뭘 했냐면
학원 수업 복습 후에 국영수 중심의 학습,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수학 문제풀이 1시간 느림. 그러니까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개인 공부를 5시간, 다른 날은 개인 공부 4시간. 그래 보세요. 1시간 미션 뒤에 1시간 여유를 두. 한 가지 미션 뒤에 1시간 여유를 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1시간 쉬어야지 하면 쉬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이 1시간 동안에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독서나 게임 등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휴식했어. 그리고 자.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4시간 공부했어. 뭐지? 공부를 이렇게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나? 이 생각 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있다? 뭐가 있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꼴찌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갔대. 가끔 그런 신화를 쓴 사람 있죠.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대신 그럼 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겠네. 아까 현영이 말처럼 어마어마하게 했겠네 물어봤더니 아니요 전 하루에 4시간만 하고요. 잠은 충실하게 잤어요. 완전 재수없죠. 그런데 아, 재수없잖아. 뭐야 그런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 서울대학교도 그것도 인서울에 있는. 그래서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그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4시간을 하면 공부가 정말 되어서 대학교를 정말 원하는 데를 간대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선생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이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왜 공부가 안 될까? 혹시 선생님 공부 끝판왕 책을 썼는데 본 사람 있어요? 있는 사람? 없구나.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여러 쪽에 걸쳐서 써놨는데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뭐냐면 자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중에 하나가 걸려서 그래요. 뭐가 그러냐? 첫 번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 주로 공부가 아주 안 되는 하위권 친구들은요. 내가 왜 공부를 왜 해야 돼? 선생님 영어 수업하러 가면 이래요. 선생님 어차피요. 저는 영어로 말할 것도 아니고요. 사회 날아가면 돈만 벌 건데 영어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몰라.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니, 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공부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려고 마음은 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공부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무작정 오래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랜 시간 그냥 책상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뭘 공부했는지 잘 몰라. 학습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적인 공부 습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카톡이 와. 아, 조금만 얘기하고 해야지. 아,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책상이 갑자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정리 좀 하고 해야지. 그리고 나서 하려니까 배가 출출해. 뭐 하나 먹고 해야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부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다음 마지막. 자,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피드백이 없이 공부해. 내가 오늘 공부했으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일은 오늘 거에 근거해서 이만큼을 해야지 짜야 돼. 근데 그거 없이, 공부했다 끝! 자야지,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자, 나의 공부에서 오늘 한 거만큼 질은 어땠는지, 1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충실히 공부했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아까 자, 이 친구의 하루 계획표를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등교 준비하면서 그날의 계획을 짰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날 피드백을 하면서 짜도 좋고 아침에 어제 공부 뭐 했더라? 얘는 이미 그런 피드백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할 일을 딱 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매일 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할 일을 정해요. 투두 리스트. 그래서 그전에는 메모지에 적어서 포스트잇에 딱 그 가방 안에 붙여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플을 다운받아요. 트위스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순위별로 적어. 그래서 해놓으면 내가 그거를 완성하잖아.
그러면 딱 완료 누르면 그건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거 가지고 또 하루 동안 하면은 돼. 요런 걸 하면은 굉장히 나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어플을 잘 사용해도.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5가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저는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요 5가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할 마음은 있어. 혹은 공부할 마음도 없고 근데 당장 뭐를 시험을 봐야 되면 외우긴 외워야 해. 이럴 때 급하잖아. 그죠? 시험이 닥쳐오면 급하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냐면 오랜 시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또는 나는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라면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자투리 시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5분 간격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야. 처음에 내가 공부할 것을 요만큼 정해요.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5분 동안은 공부할 내용만 천천히 읽어요. 그게 교과서가 됐든 개념을 정리한 정리 노트이든 자습서이든 아니면 내가 노트 필기한 거든 자, 그거를 천천히 5분 동안 읽는 거야. 5분 지났죠? 자, 나머지 5분 동안은 10분이 될 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 읽어본 내용을 요약해요. 자, 공부 성향 검사에서 만약 시각이 잘 발달된 학생이라면 아마 메모해서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청각형 학생이라면 아마 말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형이라면 말하면서 적어보거나 이렇게 활동적인 걸 할 거예요. 자, 자기가 어울리는 걸 5분 동안 하는 거야. 그럼 10분이 지났죠? 나머지 5분 동안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총 15분 동안에 할 일이 딱 끝나요. 집중해서 할 수 있죠. 쉬울 것 같지? 자, 이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데 자꾸 잡생각이 들고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면 자, 15분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15분 하게 되면. 너무 기뻐요. 내가 해냈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늘려가면 돼요. 자, 이번엔 10분으로 해볼까?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가면 공부 방법이 자, 시간이 느려지는 방법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다음에도 해보자. 그런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라면 자투리 시간을 비는 시간 15분 요거 딱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에 간 사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요. 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 조그만 목표에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다음엔 이걸 해볼까? 또 했어.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목표를 더 크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좋은 대학에 우리가 말하는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뭐다? 작은 목표 하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피드백. 뭐냐면 자, 이렇게 공부한 시간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나 생각해야 돼요. 꼭 확인을.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지금 40분을 썼는데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할 분량이었나? 다음에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거보다 더 많은 양을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번에 공부하기에 양이 너무 적었어. 나에게 10분은 요만큼만 하면 돼. 자기가 그 공부할 양과 질을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과 양을 결정해서 또 공부를 이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공부가 정말 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목표를 세우는데 아까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들 목표를 세울 때도 처음에 작은 목표부터 했다 그랬죠? 자, 목표를 세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해요. 작은 목표이되 그 작은 목표가 어떠면 좋을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스페셜리.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 그냥 공부할 거야. 이거 목표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고 아무 의미 없어. 뭐냐면 나는 영어에서 어휘수를 많이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 거야. 훨씬 더 구체적이죠. 자,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휘를 외워야 돼. 어휘를 외울 거야. 구체적이 되었다면 측정 가능하게 하루에 10개씩 외울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50개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복습을 할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다음에 achievable 뭐냐면 성취 가능하게. 자, 이런 친구 있어요. 단어를 외우랬더니 선생님 제가 하루에 30개씩 외우면 될까요? 자, 30개 첫날은 외워질 거예요. 그다음 날 될까? 그다음 날도?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취할 만하게 현실적인 리얼리틱 보이죠? 리얼리틱. 현실적으로 정말 성취 가능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을 두어. 자, 뭐냐면 하루에 10개씩. 하루라는 기한이 있잖아요. 자, 요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어느 학생의 일과표에도 봤죠. 무슨 과목을 무슨 문제지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게 구체적인 목표예요. 이거를 제대로 정해야만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목표 설정법이거든요. 이대로 하면 자, 내가 공부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실천해 봤어요. 작은 성공 경험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목표를 세워서 나가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부 습관을 잡아주면 자, 요런 방법이 바로 조금 전까지 선생님 설명한 게 뭐냐면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내가 혼자 공부한 거, 문제집 푼 거, 한 번 풀었다고 되나? 아무도 안 돼요. 우리 뇌를 아무리 잘 쓰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번 본 걸로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 사람 참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정말 기억이 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다른 조건 두 가지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뭐냐면 나 혼자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내가 해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오셔서 수업하잖아요. 그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구경만 될 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얼만큼 공부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그 메타인지가 있으면 공부를 나는 이 분야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더 해야지 생각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가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부 스타일이야. 우리 공부 성향 검사 해봤죠. 그럼 학생들이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었구나. 어디에 적성이 있었네. 나는 시각형 학습자네. 나는 청각형 학습자네. 이렇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요. 또 나에게 맞는 학습 환경을 찾아요.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 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금물이에요. 와,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 간 학생들이 공부법이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될까요? 안 돼요. 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영어를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로 통화하거나 수업하거나 영어 강의하는 거를 듣는 다른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영어 공부했어요? 나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 공부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럼 선생님처럼 영어를 공부를 해서 잘하게 될까요? 안 되니까 얘기하겠죠.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생님만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가져간다고 해서 영어가 될까? 안 돼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우리 교감선생님 물어보셨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영어 공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우리 교감선생님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선생님, 선생님이 영어 공부할 때 했던 자료들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감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영어 공부했을 때는 지금처럼 mp3나 cd로 한 게 아니라 그 카세트 테이프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계속 자동차에 딱 시동을 걸면 그게 나오게끔 테이프를 자동차에 넣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업하는 시간, 업무하는 시간 외에는 그걸 계속 이어폰으로 끄고 돌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늘어져서 안 들릴 때까지. 그때까지 들었거든요. 교감선생님 다 늘어져서 듣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 다 내놓으세요. 그래 갖고 제 책이랑 선생님 책이랑 다 드렸어요. 그럴 거 드린 지 한 3년 됐어. 영어 공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남의 방법이야.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내가 해야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아, 나는 이 방법이 나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선생님 처음에 공부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공부 스타일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사실 공부 스타일에는요. 공부 동기도 들어가고 공부 생각도 들어가고 공부 행동도 들어가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지 행동으로 옮기냐면 머리에서 먼저 인지를 해야 돼.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전략을 짜요. 전략이 짜지잖아. 그러면 그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인지로 가서 다시 인식을 하고 다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능적인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공부 동기를 어떻게 찾는지, 공부 생각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들어온 친구도 있는데, 자, 언제든 질문 있으면 여기 채팅방이나 아니면 질문을 마이크 켜고 해줘도 됩니다. 자, 먼저 공부 동기, 공부하는 이유,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오, 나는 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 아, 저는 그저 그런데요. 저는 아니에요. 이거를 혼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자, 스스로 자기가 대답해도 좋아요, 물론. 자, 혼자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야 되는 목표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두 번째, 는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나의 학교 공부가 정말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즐겁다. 네 번째, 나는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전략을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공부가 힘들 때 내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공부가 힘들 때 어려움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 일곱 번째, 나는 공부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멘토가 있다. 자, 요 정도 할까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끄덕일 수 있었나요? 자,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8개 얘기했죠. 8개 중에 3개 미만이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공부의 하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게요. 공부 수준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준이야. 그 다음에 내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얘기했으면 중 정도 된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한 7개 이상이다? 그럼 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공부 동기는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학교 공부를 즐거워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또는 나 혼자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이거예요. 나는 학교 공부가 왜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영어가 왜 필요한데요? 내가 영어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얘기한 듯이 영어가 정말 모든 분야에 연관이 돼요. 선생님 제자 중에 하나가 운동부에 축구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영어 안 하지. 왜냐? 얘가 뭐라 맨날 그랬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요 축구만 잘하면 되니까요. 영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을 했는데 얘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요 요즘 영어 공부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축구를 잘해서 유소년 축구단으로 뽑혀서 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럼 외국에 가서 외국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영어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로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나는 축구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나의 영어 수업 또는 나의 공부, 학교 공부가 나의 앞날의 아이 진로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혼자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멘토나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실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돈 벌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영어 또는 수학 또는 과학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왜? 내에 관한 거니까. 두 번째, 자,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연하대요. 그래서 이 막연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나의 진로에서 나의 어떤 그 목표를 찾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1 학년 친구라면 "선생님 저 아직 진로 못 정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진로를 못 정했다면 뭘 찾아보냐면 이렇게 찾으면 좋아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거. 그건 적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밌는 거. 재밌는 거를 찾아보면 돼요.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지? 아 이 선생님 수업은 정말 들을만 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그 진로와 연결해서 '아 나는 이게 재밌으니까 이걸로 가 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저는 진로를 정하긴 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과가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은데 수학 성적이 안 나와요. 문제를 보면 아는 것 같은데 풀면 답이 틀려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일단은 자, 진로에서 이미 나의 그 가야 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나의 실수를 줄일까? 나의 흥미와 연결해서 공부를 더 잘할까?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자, 찾아보면 좋아요. 자,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이따가 그 과목별 학습법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해 줄게요. 자, 어떻게 할 건지 수학 그런 경우에는. 자, 세 번째. 뭐 이런 친구는 완전 박수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가 나의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학생이라면 쭉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계속 힘을 잃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어디 그냥 그 수렁에 빠지지 말고 쭉 이어서 갈 수 있게끔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태도예요. 자, 우리 어려운 친구들은 잘하고 싶어. 그런데 여전히 공부에 흥미도 없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연구 결과를 누가 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여러분도 진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럴 때는 정말 주변에 선배님, 또는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선생님 정말 저는 공부할 이유를 찾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창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연락처 알려줄게요. 자,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친구라면 자,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 단어를 얘기할 건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뭐냐? 낯설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낯설어서. 자, 내가 잘 모르는 건 낯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일단 낯설은 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사실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뭐냐면 완벽주의자도 또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서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완벽할 거야.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런 완벽주의가 있고요. 또 다른 완벽주의는 회피형이에요. 내가 잘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를 않아. 이게 완벽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안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친구라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라면 전체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한번 읽어볼까? 여기까지 이해해볼까? 라고 목표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면은 돼. 다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내가 차근차근 하면 이렇게 돼요. 오, 해보니까 되네? 오, 해보니까 낯설지 않아진다. 친근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멋졌어. 근데 독일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를 100점 맞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외웠지 뭐.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자, 그런 경우도 물론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 독일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 100점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해 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 봐서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아는 즐거움이 생겨요.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너무 재밌네. 조금 더 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도전해서 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공부의 상인 친구들은 뭐 이런 친구들은요. 개척 정신이 강해요. 새로운 거 즐겨.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이해가 안 가잖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하고 가서 물어봐요. 지겨울 정도로. 아니면 교무실 찾아가서 계속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냥 채팅방에 남겨줘도 선생님 지금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만히 듣지 말고 참여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에게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쏙쏙 뽑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네, 공부 자신감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 공부 잘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자, 선생님이 그래. 너 왜 이것도 몰라? 빨리 해. 그런데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차근차근 작은 가지 아까 작은 성공 경험 얘기했죠? 자, 그거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작업 기억이라고 들어봤어요? 작업 기억.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려면 여기에서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라고 한 과제가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이 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한 걸 읽고 이걸 다시 노트 필기한 걸 적어서 대강 적었다가 이걸 다시 정선해서 다시 넓게 넓게 써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게 작업 기억이 뭐냐면 자, 먼저 내용을 읽어. 내용을 요약해. 요약한 걸 다시 내가 말을 덧붙이고 다시 수정해요. 수정하고 나서 다시 요거를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작성하면 돼요. 이 단계가 작업 기억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 작업 기억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있죠. 수업 시간에 나는 다 이해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성질이 불같은 분들은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아까 얘기했잖아. 또 설명하게 하지 마.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업 기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기억을 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 그래서 내가 입술로 대내요. 내가 청각형 학습자라면 말로 하겠고요. 시각형이라면 적어보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뇌어 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게 맞나요? 자, 먼저 이거 보고 이거 쓰고 고쳐서 여기다 옮겨서 적어서 내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맞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작업 기억도 우리의 뇌는요. 쓰면 쓰는 대로 용량이 넓어져요.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의 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터치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대로 점점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되뇌어보고 다시 물어봐서 확인해라. 그것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적어놔요. 선생님 이렇게 적었는데 맞아요? 라고 확인해서 하면 나의 작업 기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해보자. 자, 공부를 잘하는 머리, 공부를 못하는 머리 타고났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뇌는요,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확장하는 시기예요. 자, 어떻게 예를 들냐면, 자, 내가 한 10평 정도의 집에 살았어요. 10평 정도의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그 지금 학창 시절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뇌가 몇 평까지 확장한 줄 알아요? 몇 평이게?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몇 평까지 확장할까요? 집으로 말한다면? 최대 몇 평? 자, 약 100평까지 확장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지금 막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집어넣거나 어떤 방법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경의 뉴런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고 그게 공부 머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을 해봐야 돼. 자, 공부 자신감이 중인 학생들은 생각한 것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런 경우죠. 무슨 경우냐면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강을 들어요. 그냥 쭉 봐. 그럼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해.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자, 선생님 수업이나 인강이나 또는 학원에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올해 원격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전부 다 구경했어.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단어 시험 보잖아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해 봐요. 그다음에 아니면 노트로 적어 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걸 내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거든. 내가 못하는 지점, 나는 뭘 못하는지, 안혜숙은 뭐가 약해? 특히 국어에서 화작 분야에서 또는 문법에서 여기에서 주로 틀려 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이게 있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세워서 자기주도 학습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혼잣말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 일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혼자. 이거 뭐지, 뭐지, 어딨지, 막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도 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자꾸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자,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나에게 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 적힌 거 볼까요? 자, 성향에 맞는 공부법 이따가 제가 다시 짚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성향 검사를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결과지. 결과지 안 읽어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알고 있어. 그거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고 정리하는 방법. 아까 어느 학생의 공부를 하는 그 일과표 봤잖아요. 그거를 꼭 플래너에 빽빽하게 적고 어디에 막 안 해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계획을 정해요. 실행해요. 피드백을 내가 어디까지 했지? 얼마나 했지? 그 양은 정확했나? 나에게 알맞았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공부에 이미 상인 학생들은 뭐예요? 오래 기억하는 법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맞고 어떤 게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자,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봅시다. 자, 아주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죠. 계획만 세우고 지키지 않아요.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5분 학습법, 5분 학습법을 이어서 같은 해서 작은 것 하나, 한 가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해봐.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 누구한테 좀 지켜봐 달라고 하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나를 지켜봐줘. 그래서 왜 안 하니 물어봐줘.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만 하잖아요. 그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기분 좋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다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조금씩 해보고 되면 분량을 늘리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조금 해보고 되면 분량 늘리고 또 늘리고 이 방법이 중요한데 이게 또 중요해요. 뭐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또는 엄마 나 한 달만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하고 있는지 확인만 했니 물어봐 주세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공표를 해요. 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테니 안 되고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목표를 나 혼자 세워서 나만 알고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책상 머리에 딱 붙여.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책상 머리에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 옆에는 또 뭐라고 적었더라?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뭐 뭐는 엄마의 자신감이고 아빠의 뭐다 해서 아주 굉장히 공부할 만한 그 명언을 딱 붙여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막내가 고3이야. 그래서 고3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해서 봐주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미 알고 있어요. 공부 계획이 왜 필요한지 지금처럼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대로 할 때 지치지 않도록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있나요?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그럴 때 자, 이 겨울방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해놔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면서 체력적인 것들도 안배를 하면 자, 잘 3학년 올라가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자,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행동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른 것이 눈이 들어와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자, 막상 공부를 하려고 앉았어.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이 지저분해 보여요. 책상을 정리하죠. 책상을 정리했더니 어때? 출출해. 뭔가 먹고 싶어. 간식을 하나만 먹고 와야지. 자, 간식을 먹었어요. 자, 간식을 먹고 왔더니 또 어때요?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와서 해야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나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거기에서 공부에 방해를 주는 것들은 다 빼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금 일단 짧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되면 조금 더 느려서 혹시 가족들이 TV를 잘 보는 가족이라면 TV 소리가 최대한 안 들리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끔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저기에선 거실에서는 TV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가 잘 돼 할 수 있어. 안 되죠. 주의력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또 이런 친구 있죠. 공부도 다 하고 준비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기 시작해. 그럼 조금만 확인하고 해야지.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최적화되게 다 방해를 주는 요소들을 없애고 딱 그거 할 것만 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몰입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몰입을 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 몰입을 하고 난 이유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 속에도 굉장히 그 행복을 높여주는 호르몬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몰입을 정말 했다 안 했다는 내가 느껴지는 기분으로 딱 알 수 있어요. 뭔가 공부했는데 기분 나빠. 그런 건 몰입이 덜 된 거예요. 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내가 충분히 근데 몰입을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서 해보고 다음에 조금 늘렸는데 되네? 되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학생의 계획표처럼 그렇게 몰입해서 4시간을 쫙 공부해 버리면 아까 우리 친구들 10시간, 8시간 잠 안 자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장소를 찾아서 그것만큼 공부를 해라. 처음에 조금만 하고 잘 되면 조금 늘리고 잘 되면 조금 늘리고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누구를 동원해라.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확인을 해줄 만한 사람을 동원해서 해봐라. 자, 이렇게 한 달 이상 하면 습관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자, 우리가 공부 스타일로 네, 공부 의지와 우리의 계획을 자,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자,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야. 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정했어요. 이거 해야지 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중요하면서 나에게 중요하면서 꼭 해야 되면서 정말 바쁜 일, 이 중요하게 바쁘게 해야 되는 일이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하게 되면 주로 바쁜 일에 치여요. 갑자기 있다가 수행평가 오늘까지인데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 할지 정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투두 리스트를 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 필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게 되면 이렇게 시간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공부도 잘 되고요. 성인 되어서도 모든 시간 관리, 자기의 생활 관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먼저 되는 사람들이죠. 공부에서도 성공하고 자기에서도
이제 자기 어떤 직업을 찾아서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사실 이런 시간 관리와 몰입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 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알려야 된다. 나 혼자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한번 이런 캠프에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캠프인데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사가 와서 자, 여러분 선생님들 모두 강의나 또는 수업이나 또는 생활에서 목표를 세우시죠? 100% 예스 했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모두가 잘 알 수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요? 손 들어 보세요 했어요. 그 컨퍼런스에 한 200명 정도 왔었거든요. 몇 명이 손 들었게요? 그럼 맞춰보세요.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건 모두가 다 했어요. 100%.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의 목표를 공표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줘서 목표를 온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50명. 50명. 와, 좋은 판결이 좋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다운이에요, 다운. 또 맞춰보세요. 30명. 30명. 그보다 더 다운. 10명. 10명 더 다운입니다. 네? 5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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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3명보다 적어요. 한 명. 1명. 2명이었어요. 딱 2명. 200명 중에 2명이요. 모두가 알 수 있게 목표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정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온 동네문네 떠들고 다녀야 돼요.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나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 내가 떠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해라? 모두에게 알려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한 게 있잖아.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공부 의지 도움 요청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되면 질문도 필요하고 공표에서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짚어보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 뭐라 그랬죠? 낯설어서. 그 낯설음을 피하기 원해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목표는 정하나 안 되는 이유. 나만 혼자 알고 있어요. 에휴,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백날 첫날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너 공부한다며. 그럼 어때요? 엄마가 그러면 할 거야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돌아보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생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들었죠? 선생님들조차도 200명이 모였어. 그런데 목표도 정했지만 얘기해서 그걸 정말 실천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가려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메타인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나는 어디가 강하지? 나는 무슨 과목을 잘하지? 무슨 과목을 흥미있어 하지? 이걸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죠, 여러분? 자, 그거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영어 좋아, 뭐 싫어, 수학 힘들어 이렇게 말고 세부적으로 영어에서도 어떤 게 더 힘들더라. 수학은 어떤 점은 좋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나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야. 선생님, 이제 다음에서도 얘기할 건데, 내 여지껏 받은 시험 성적표, 내신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도 같이 펼쳐놓는 거예요. 또 학생부 마감해서 선생님들 알려주시면 학생부도 펼쳐놔. 그래서 방학 시작하면, 와, 이걸 쭉 보면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를 보면서 내 목표를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워가면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공부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자기 행동을 조절해서 원하는 목표, 엄청 이상적인 목표죠. 자, 이게 잘 되는 사람 드물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나에게 맞는,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성향 검사해서
자, 어떻게 나왔는지가 보였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딱 세 가지. 청각형이냐, 시각형이냐, 신체 운동형이냐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청각형 학습자는 자, 듣는 걸 잘해요. 지금처럼 인강 같은 걸 듣는 걸 잘해. 그래서 필기를 해요. 들으면서. 그래서 음성만 주어진다면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예요. 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학생들은 말하기를 즐겨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또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들은 내용을 내가 정리를 잘하면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자, 공부한 것을 말로 설명하면 좋아요. 말로. 자, 그래서 내가 요약해서 아까 5분 학습법 얘기했잖아요. 먼저 내용 한번 훑어보고 5분, 그다음에 요약해서 5분, 그거를 다시 외울 때 말로 다시 외워서 말해보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암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듣는 거야.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 내용을 요약해서 암기를 해요. 자, 그럴 때 또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암기를 할 내용을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 그리고 나서 듣는 것도 아주 좋아요. 선생님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먼저 문장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목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누구 목소리에 가장 최적화된 반응을 일으킬까요? 우리 뇌는 바로 내 목소리에 가장 최적화된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자꾸 읽어보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하는 게 다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내 목소리에 가장 잘 반응하고 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내 뇌에. 자, 그게 청각형 학습자의 학습법이고요. 두 번째, 시각형 학습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면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칠판이 잘 보이고 선생님 보여주시는 화면이 잘 보이고 선생님의 설명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자, 공부한 것을 보기 좋게 그림으로 또는 색연필이나 색사인펜으로 줄을 치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머릿속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려서 외워요. 단어를 연상하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머리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비주얼 학습자죠. 자,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상되는 그림을 외우면 훨씬 외우기가 쉽다. 이게 시각형 학습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래서 눈으로 탁탁 사진으로 찍는 거야. 눈으로. 사진을 촥촥촥 찍어서 그걸 뇌에 기억하는 그런 학습자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체 운동형은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주로 출입문 가까운 쪽에 앉는 걸 너무 마음이 편해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딱 바깥에 나가서 복도를 움직여야 돼. 그런 친구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화장실에 안 가도 복도를 한번 거닐고 와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신체 운동형 학습자거든요. 자,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경을 해도 청각형 학습자는 머릿속에서 계속 들으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신체 운동형 학습자는 주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공격적인 행동법은 필기하는 겁니다. 또는 줄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 말에 반응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선생님이 나가서 해볼 사람 하면 손 들고 나가서 해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체 운동형인데요. 자,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면 좋고요. 복습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듯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아서 휴식을 조금 자주 가져야 된다는 자, 그래야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그게 또 이분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고 강점이긴 해요. 자, 요런 방식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짜면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가 될까? 이제 선생님이 내신과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주변 지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을 이용하면 또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이것만 보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이것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스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너찌인데요. 너찌는 뭐냐면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발 2개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거 봤어요? 그럼 왠지 거기 가서 서고 싶지. 그다음에 노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줄로 해서
그 횡단보도에서 어디로 건너가면 좋은지 또는 운전을 하면 차 라인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다 너치 효과거든요. 급식실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발이 이렇게 딱 어느 정지선이 있고요.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요즘같이 그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발걸음이 다 그 간격대로 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왠지 모르게 거기 가서 서고 싶죠. 이게 옆구리를 슬쩍 찔러서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힘들 때 이걸 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져. 이걸 보면 마음이 조금 더 좋아져. 이런 나만의 아이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좋아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나는 BTS 오빠 노래 들어야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 나 이 공부한 시간들을 모아서 주말에는 한번 게임을 한번 신나게 해야지. 이런 거. 이런 나만의 어떤 너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걸 나에게 주는 거예요, 상으로.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재밌어지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랑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해. 또는 공부도 안 해. 또는 나는 정시 안 할 건데요. 나는 정시만 할 건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은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올해처럼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해 두는 게 필요해요. 자, 만약에 나는 내신이 우수하다. 모의고사는 보통이에요. 그러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어디에 더 갈지를 몰라. 일단 3 학년 성적이 나와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 해도 돼. 비교과 활동이나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그 학생부의 어떤 그 원하는 진로 방향에 좀 녹여질 수 있게 네, 신경 써서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인서울대학교에 가려면 모두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수능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요, 그냥 내신으로만 대학 갈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자, 두 개 다 보통이다. 근데 이런 학생이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다. 특별한 뭐 특정 분야에서 상을 받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분야에 뭔가 특화되게 준비를 해서 학종으로 가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인제 교과 전형 중에 이 내신 성적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미리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대학교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대학교는 뭐를 어떻게 그 입학 전형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요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꼭 그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대략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보고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거든요. 자, 그럼 요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 내신이 만약에 1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교과 전형으로도 많이 가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또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시에도 대비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시냐 내신이냐 이걸 다 완전하게 딱 판가름해서 흑백 논리로 가를 수 없는 게요. 우리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뭐 수능 문제든 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수능 대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2, 3등급이다. 그럼 이제 현재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비교과 이제 학생부가 적힌 것들을 파악해 보고 부족한 단원들이 뭔지 개념 공부.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시기야. 지금 이 시기에 캠프를 열어서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적표나 학생부가 마감되면 학생부를 열람할 수 있죠. 그걸 쫙 펼쳐 놓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내신 성적 추이는 어떤지, 어느 과목이 취약한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딜 더 공략하면 좋을까? 난 비교과는 어떻게 적혔는지, 그다음에 그런 적힌 것들이 선생님들이 보아준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공적인 시각에서 '아 이 아이는 이런 게 강점이 있구나.' 이런 걸 찾아서 한 10분 정도에 다 모든 선생님들이 적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적어 주셨네. 그럼 나는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더 집중해 볼까? 이런 걸 진로로 삼아 볼까? 그럼 이런 진로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기입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금 딱 맞춤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4, 5등급은 뭐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냥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급을 올렸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선을 알아두면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도 성적이면 어디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등급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어느 대학 뭐 무슨 과 치면 대략 작년 결과에 근거해서 등급이 이렇게 그 학교에서 공개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검색만 잘해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자, 그다음에 내신 6등급 이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공부가 안 됐는지, 그리고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얘들아.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아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1학년 때 꼴찌였는데 하루에 4시간씩 빡세게 공부해서 어디 갔다고? 서울대학교 간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 선생님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멈춰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힘든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잘 모르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대입정보 119라는 책에 실렸던 건 선생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라고 해요. 요거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기말고사도 끝났지만, 다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내신은 수시와 정시에 모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중에, 여기 지금 듣는 친구 중에, 저는 정시만 할 거니까 내신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서천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잖아요.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쓸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내신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신은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수능을 붙일 거니까 내신은 상관 안 써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둬야 되고, 자, 이런 게 수능과 내신은 모두 교과서 기반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능은 당일 하루 성적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쌓아온 결과이긴 하지만 내신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한 10번 정도의 그 성적을 합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변화한 거 평균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신은 입시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얘들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점점 없어지잖아요. 지금 쓰지 말라는 게 많잖아. 독서도 독서 책 제목하고 지은이만 쓰게 되고 내용 쓰지 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과 세특이야. 그 과목별 세부 기록. 거기에 적힌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신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자, 요거는 시험 대비 전인데 요건 시험이 끝나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모의고사 성적표를 펼치면 그 안에 그 점수 말고도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위해서는 뭘 보냐면은 그 문항이 있고 문항 밑에 알파벳 난이도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또 표로 나와요. OX로. 이거를 여지껏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그 결과지를 펴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 그 해당하는 번호가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영역이 나한테 미진한 거야. 내가 거기를 틀리면 거기를 잘 못하는 거고 잘 맞으면 여기는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각각 다 영역이 다른 분야에서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틀린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채점표를 가지고 아, 나는 주로 공부 계획을 짤 때 여기가 힘드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는 그렇게 봐서 나에게 유리한 점을 그렇게 찾아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각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가 사전 조사할 때 우리 서천고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가 어렵다. 이 주주교과가 다 어려워서 어떡하나. 선생님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어떤 학생 과학도 어렵다고 했죠. 자, 국어는 모든 과목의 사실 기초이긴 해요. 왜냐하면 읽어내야 돼요. 잘 읽고 이해가 되어야 문제가 일단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데, 자, 국어에서 자, 어떻게 각 그 분야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국어 선생님과 면담을 해서 방법을, 비법을 알아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문법은 자, 하루에 문법 책에 그 문법 용어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는 쪽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한쪽이나 두 쪽씩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부를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큰 원인? 낯설어서 얘기했죠. 낯설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친숙하게 만들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 책이 힘들다면 이 개념만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문제집, 자습서 이런 거 갖다가 그거 가지고 매일 꼬박꼬박 자, 조금씩 하면 됩니다. 나 화작.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화작이거든요.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이 화작에서 가끔 이렇게 까리하게 뒤집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당황하게 했거든요. 자, 원래는 화작이 유형이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만 하면 어느 정도 고득점은 나왔던 분야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분야가 약간 꼬이게 문제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제나 나올 때는 교과서와 비슷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할 때 나한테 친근하게 만들면 다 쉬워진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자, 이런 걸 기출작품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독서가 뭐니 해도 중요해요. 국어는 무엇을 해도 독서를 많이 한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된 이런 작품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공부 끝판왕의 뒤에 국어에 아마 문제나 인강 그 추천하는 거에 한쪽에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여지껏 그 출제되었던 그 문학 작품들 정리된 게 있거든요. 혹시 없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자, 그런 거 읽어보시고요. 고전 시가 그 고전 시조는 외워야 돼요. 자투리 시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어려워서 우리에게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문항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자꾸 친숙하게 만들어라. 자, 그래서 글이 요즘은 본문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정말 정말 긴데 주로 인문학적인 글은 자, 주장하는 가가 처음이나 끝에 있어요. 두갈씩이나 미갈씩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처음에 주장이 있거나 끝에 가서 결론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뭐 수은, AI, 뭐 무슨 필라멘트 이게 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자연과학 글이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주장하는 가가 병렬식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핑크색이에요. 읽어보세요. 먼저 문제 의도를 파악해. 뭐냐면 무엇을 묻는지 문제를 읽어봐요. 그 다음에 본문을 쭉 읽어. 본문을 쭉 읽은 다음에 문단별로 다시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해서 줄을 치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시 읽고 문제를 풀어요. 자, 이거는 꼭 자연과학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풀면 조금 더 예, 방법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두면 점점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사용하는 대로 확장되니까 이렇게 하면 글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되고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1, 2학년 학생들 틈틈이 자꾸 책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줄거리를 정리해보고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요. 아까도 선생님 잠깐 설명하다 말았어요. 흥미는 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자, 이런 건 여기 두 번째 경우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말이긴 우리말인데 수학 문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학생은 정말 개념이 없는 친구예요. 개념이 없어서 어렵거든요. 자, 교과서에 개념이 정리된 것들을 한번 다시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중학교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 1학기에 나왔던 개념은
중학교에서도 3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기 책을 거슬러 가면서 거기에서 찾아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이해해서 거기에 나온 예제를 풀어보고 정리가 되면 다시 고등으로 와서 같이 플러스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나 다 아는 건데 이거 너무 쉬워. 근데 답을 맞춰보면 틀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학생은 문제에서 다양한 개념이 주어져서 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나 전체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부딪히는 거죠, 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요? 다시 개념을 가져와서 그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걸 대입해서 푸는 연습. 두 번째 경우는요. 여러 가지 복합된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에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럴 때 어떤 개념에서 내가 부딪혔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요. 교과서 예제 문제로 풀 수 있느냐가 기본이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또 변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파악과 예제 문제 풀기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등급별로 제가 공부 끝판왕에 있었던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1, 2등급은 자주 출제되는 단원, 그래서 내가 잘 틀리는 것도 확인해서 그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3, 4등급은 개념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예제 풀고 여기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5에서 9등급은 중등 수학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신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수학은요, 슈퍼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2점짜리, 3점짜리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맞춰도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보면 이러죠. 다 찍고 자죠. 수학 시간에. 거의 대부분 엎드려서 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라도 개념 노트에 개념을 공부해서 문제풀이 해놓고 맞추면 그거는 여러분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영어도 많이 힘들죠. 자, 영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굉장히 많이 묻는데요. 사실 영어는 어휘가 기본입니다. 기본이 어휘예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기본 어휘가 1,8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단어까지 들어가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 교과서, 보통 기본 교과서에 있는 단어고요. 진로 영어라고 들어봤죠? 진로 영어에서 포함된 단어들이 수능에도 문제에 출제되거든요. 그게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일단 문장을 읽어낼 수 없고요. 문장을 읽지 못하니까 독해가 불가능하죠. 요즘엔 이제 독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먼저 단어 외우기. 자, 단어를 외우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오늘 단어를 10개 정해요. 외워요. 그리고 나서 자, 내일 다시 단어를 외울 때는 오늘 단어 10개 외운 걸 먼저 복습하고요. 그 다음 오늘 단어, 그러니까 어제 단어 복습하고 오늘 단어 10개, 그럼 20개죠. 그 다음 날에는 그저께 단어 10개 다시 복습, 어제 단어 10개 복습, 오늘 단어 30개 되죠.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50개 정도 금요일까지 외우고요. 주말에 한 번 더 복습. 그 다음에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작게 외워졌던 게 점점점 수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어에서. 선생님, 저는 영어 수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한 서너 줄 되는 하나의 지문을 갖고요. 내가 몇 개 정도의 단어에 몰라서 동그라미를 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그럼 잘하는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는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단어에 여러 가지 용례가 따라서 그 문장에서
뜻이나 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장으로 외워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작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외우시고요. 내가 단어를요, 너무너무 몰라서 한 6개, 6개, 7개 나온다. 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단어부터 외워야 돼요. 단어를 문장으로 외우지 말고 기본 단어. 이건 이 뜻이야, 이건 이 뜻이야.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게 시급합니다. 자, 그 사이에 있다면, 자, 단어를 적당하게 외우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장으로 좀 자신감이 생기면 문장으로도 이제 외우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외우기만 하다 보면 듣기 문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듣기를 잘 들으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듣기에서 또 놓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듣기로 녹음된 거를 찾으면 더 좋고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많죠. 요즘에 하루 뭐 명단어 해서 요만큼 외우고 듣기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녹음 파일을 제공해 주는 걸 사서 외워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해서 들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정확한 발음 사전에 찾아서 듣고 자기가 그 발음으로 외워둔다면 듣기도 같이 잡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문제가 수능 시험지에서는 반드시 맞추면 2등급 이상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각 문제 유형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다가 설명해 놓은 것은 저 원래는 5등급, 맞추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이라면 이 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공부 끝판왕에 있고요. 아마 여러분 영어 그 공부법에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등급마다 지금 영어 공부법이 다 다르게 들어가서 한번 없다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거예요. 풀어서 맞으면 5등급이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 18번 이제 모의고사에서 19번, 24번, 25번, 26번, 27번 쉽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조금 공부하면 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영어 단어 외우고 문장으로 외워서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에 도전을 해본다면 요거에 맞춰서 하면 이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사회 한국사. 자, 아까 앞에 1, 2교시에 강의한 반에서 한국사가 어려워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도표나 연표, 그 시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사회 한국사는 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교과서를 가지고도 충분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한번 그냥 읽는 거예요. 다음에 이해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줄을 치고 읽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중요한 낱말 키워드에다가 색펜으로 다시 형광색을 칠해요. 자, 네 번째는 형광색으로 칠한 것을 다 지워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 키워드 넣기. 자, 이렇게 하면 한 4번, 5번 읽죠. 그러면 모를 수가 없겠죠. 자, 요 상태가 됐으면 다시 목차로 가요. 목차로 가서 그 목차에서 내가 외운 것들을 간단 요약 정리해 보세요. 약간 목차 학습법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게 되면 기본 개념이 잡히고 그다음에 외워지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도표, 연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내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목차학습법,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내년에 3학년 올라갈 거잖아. 지금 선택 과목 뭘 할 건지. 자, 뭘 할지 모르겠다면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거 혹은 제일 재미있는 거를 골라서 미리 공부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올라가면 국영수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학교 생활 자체가. 비교과도 없는 게 있다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는 시기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이렇게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과학도.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풀이.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 자, 1학년은 정말 이랬어야 돼요. 지금 예습 복습 습관, 공부 습관을 다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읽어봐야 되고 깊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도 미리 외웠어야 되는데 자, 못 외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번 겨울방학에 자,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적표 그다음에 그 학생부 다 그거 쭉 펼쳐놓고 이번 겨울방학에 뭘 하지? 라고 한번 그걸 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자, 2학년은 지금 계열별로 벌써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은 잡혀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울방학에 마찬가지입니다. 2 학년도 나의 내신 성적표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 그다음에 학생부 자 이걸 다 펼쳐 놓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서 방학 동안에 2 학년은 시급하죠. 그리고 아까 뭐 자소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자소서도 미리 한번 글감을 추출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3 학년 1 학기 때 보강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학교에서 정말 좋은 캠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탐구 영역 무슨 과목 선택할 건가? 그래서 공부해 두고요. 수학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여지껏 공부했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몇 문제라도 더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3학년. 3학년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예요. 3학년 올라가면 정말 뭘 공부해야 돼요? 내가 점수가 잘 나올 거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자신감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다른 것도 원래 잘하던 과목도 성적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자 성적이 좀 어렵고 떨어지는 거를 지금 공부해 두고 고3 때 올라가면 정말 잘하는 거 위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잡아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 질문 달라고 했죠. 자, 여기다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은 넘어갈게요. 여기는 지금 신입생 얘기고요. 예비 고2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선생님 성적표 다 펼쳐놓으라 그랬죠? 학생부 쭉 보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그래서 1년 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자, 내신이 1등급 올라갔을 때 교과 전형 갈 수 있을까? 비교과는 내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보시고 자,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비교과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내년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방학 동안에 선생님 저 봉사활동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학생부에 적힐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좋겠죠. 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뜨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찾아봐서 해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는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안 할래요." 이거 아니죠. 자 요 맨 마지막 거 보세요. 내신이 현재 좋지 않아도 서서히 오르거나 이 변화가 있다면 그게 또 유의미하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조근조근 가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예비 고3이죠.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내가 정말 힘든 과목들을 지금 잡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나의 그 학생부에 적힌 것들이 전공과 내가 가려는 것과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학생들이 워낙 진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이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 학년 올라가면 잘하는 것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잡아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딱 10분 남겨 놓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서머리하면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이다? 낯설어서라고 했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지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가 복습을 하고 내가 알게끔 만들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내가 여지껏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나의 지금 쭉 받아 놓았던 내신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를 펴놓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잘 나왔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멈춰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분야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성향 검사하면서 뒤에 각 과목별로 여러분 등급에 맞춰서 문제지, 인강, 그다음에 학습법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마시고 읽어 보세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 봐서 나에게 어떤 게 맞지? 어떤 게 어울리지? 그거를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실까요? 자,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요. 본인 등급에 따라서 국어 2학년 3, 4등급이라면 요런 화면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 앞에 또 공통이 따로 있어요. 공통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대학 간 사례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풀어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그래서 국어 공부법이 요렇게 국어 내신 끝판 공부법 해서 각 영역별로 화법, 작문, 독서, 문학, 문법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별로. 그래서 3월에서 6월은 이렇게 쭉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 대비도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런 팁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아이콘을 파워포에 넣는 방법들, 수행평가 보고서 제출할 때요. 자, 그런 게 있고요. 뒤에 보면 7, 8월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9월, 12월에 이렇게, 1월, 2월에는 이렇게. 자, 요거를 필요할 때 꺼내서 언제든지 여러분 접속해서 그 해설지 여러분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해서 봐도 되고요. 그래서 국어 학년별 공부법은 이렇게 자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2학년의 3, 4등급 학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학년의 공부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3, 4등급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적힌 게 있고요. 다음에 자 EBS 인강을 학생들 질문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Q1 보면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문학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여기 가서 이런 거 보세요. 자, 인강도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죠.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속도, 그 다음에 그 전체 시간이 내가 정말 들을 만한 것인지를 보고 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자,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여기 질문에 합법 작문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거. 뭐 사라면 단기간에 국어 영역 전체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 그래서 요거에서 보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질문에 따라서 자, 여기에 맞는 인강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EBS는 좋은 게 다 무료라는 거. 자,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M스터디, 메가스터디죠. 거기에서 선배들이 좋았던 강의를 제 질문에 의해서 추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여기 들어가서 봐도 돼요. 다음에는 이투수 거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상위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거 봐라. 근데 요것도 다 미리 보기, 맛보기 기능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문제지 또 이런 거를 추천해서 여기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요렇게 자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너무 고맙고요. 다른 기회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개인톡 보내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연락해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자, 어려운 점 언제든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ombie apocalypse.